내 나이가 지금 72인데 은퇴하고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일거리 있으면 찾아다녔어요. 용역업체도 나가고 나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악착같이 한 푼이라도 더 벌라고 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라네. 그때 참 허망하더라고. 남들 다니는 여행도 한 번 못 가보고 일만 했는데. 김영석 할아버지는 평생 벌어놓은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간다며 눈물을 훔치시며 말문을 닫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친절과 배려를 베풀수록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미국 심리학회 AP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나치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타인에게 무시당할 확률이 40%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친절이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상대방이 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자신을 적절히 방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건강 측면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는 사실입니다. 한 일본 대학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만성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이 25% 이상 높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리 선한 의도일지라도 잘못된 방식의 친절은 자신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에게 독이 되는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75세를 넘기지 못하고 일찍 운명하는 수혜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친절하면 다 좋을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은 단순히 선의를 보이는 것만으로는 당신을 온전히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기준과 경계를 세우는 사람들이 더 큰 신뢰를 얻고 대인관계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또는 자신이 친절을 베풀면서도 왜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의아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앞에 소개한 75세까지 살지 못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지혜로운 6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릴 건데요. 이 방법들은 단순히 관계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평온한 마음의 미덕을 쌓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생각과 이 영상에서 하는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오늘도 거인의 가르침 속에서 지혜를 얻어가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거인의 가르침에서 전하는 유익한 영상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주변에 이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더 나은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찍 생을 마감한 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행동의 해결책 6가지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절약하지 마라. 절약은 분명히 중요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낀다고 해서 현명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지나친 절약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행복과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돈을 아끼는 것만이 아니라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소비 트렌드 연구 결과를 보면 과도하게 절약하는 사람들 중 45%가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나친 절약으로 인해 즐거움을 포기하고 필요한 순간에도 돈을 쓰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는 70대의 한 노인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신선하지 않은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섭취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기 계통에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었고 결국 병원비로 더 큰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지나친 절약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과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나친 절약과 투자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심리적 스트레스와 후회감을 더 자주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중 일부는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지나치게 절약하다가 건강이 악화된 김영식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내 나이가 지금 72인데 은퇴하고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일거리 있으면 찾아다녔어요. 용역업체도 나가고 나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악착같이 한 푼이라도 더 벌라고 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라네. 그때 참 허망하더라고.
남들 다니는 여행도 한 번 못 가보고 일만 했는데 김영석 할아버지는 평생 벌어놓은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간다며 눈물을 훔치시며 말문을 닫으셨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이 여행이나 여가 활동과 자기 개발에 돈을 쓰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나요? 그리고 이 지출이 진정으로 당신의 행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돈을 모으기만 하지만 막상 그 미래에 도달했을 때는 건강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합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건강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투자 대상입니다. 음식,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데 조금 더 돈을 쓰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사전 투자로 건강보조식품이나 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의료비를 30% 절약했다고 합니다. 둘째, 소소한 즐거움도 포기하지 마세요. 커피 한 잔, 작은 선물, 한 달에 한 번의 외식 등은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하버드 행복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위해 적절히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0% 이상 높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돈은 우리가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셋째, 경험에 투자하세요. 새로운 경험은 단순히 즐거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과 정서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2021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여행이나 취미 활동에 투자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비싼 물건들을 소비하는 물질적인 소비에만 투자한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취미나 여행을 통해서 나다움을 찾고 삶을 즐겁게 누리면서 지내세요. 물론 미래를 대비하려면 아껴야 하지 않나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무작정 아끼는 것과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야 되겠지만 필요 이상의 비싼 물건을 구매하는 물질적인 소비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은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절약은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해칠 수 있지만 현명한 소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건강에 투자하고 자신을 위한 소소한 즐거움을 허락하며 경험을 쌓아가세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칭찬에 의존하지 마라.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더 많이 칭찬받을수록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말이 있듯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것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22년 발표된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30% 더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만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당신의 삶의 권력을 쥐게 되는 셈입니다. 내가 아닌 칭찬받기 위해 뭔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처세에 밝은 사람은 대부분 칭찬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고 당기는 밀당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상대의 삶의 권력을 쥐게 되고 조정하는 셈이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계획한 오늘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해냈다면 그 자체로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스스로를 믿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한 삶입니다. 물론 칭찬은 동기부여를 위해 꼭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칭찬은 보너스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지혜로운 행동은 지나친 친절을 베풀지 마라인데요. 친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친절하면 다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친절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어느 순간 그들은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2020년 한 심리연구 결과에 따르면 60% 이상의 사람들이 타인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즉,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베풀면 이게 나중에 적당히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이제는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라고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부탁에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는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의 가치를 알리는 행동입니다. 물론 친절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중은 적당한 경계를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처럼 친절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점 꼭 생각하시고 행동한다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라. 애매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오해를 주고 심지어 당신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뚜렷이 말하지 못한 직원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는 명확한 말하기 기술을 익히면서 팀의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에 자신감을 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단호하지만 예의를 결합한 표현은 당신을 더욱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필요한 희생을 멈춰라.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이 관계가 더 좋아질 거야. 혹은 내가 희생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이 희생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른 분들이 이런 내 심정과 희생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친 희생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2019년 영국 사회복지협회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희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무려 25% 더 높았다고 합니다. 희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희생이 반복될 때 상대방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나아가 당신을 소홀히 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사례인데요. 한 20대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자녀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어머니의 희생에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안 해도 우리 엄마가 해주니까 뭐. 이따 엄마한테 시켜야지. 결국 어머니는 정신적 육체적 소진에 시달리게 되었고 가족과 내적 갈등도 더욱 심해졌죠.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기울이는 이 희생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협입니다. 타인의 부탁에 무조건적으로 내라고 답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요, 너무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자녀의 어머니인 연주 씨는 자신보다 남의 시선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행동과 자신을 돌보는 행동은 다릅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듭니다. 불필요한 희생을 멈출 때 당신은 더 많은 에너지와 여유를 가지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명을 결정하는 지혜로운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당신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 미국 인간관계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명확한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게 평가받고 스트레스 수준은 20% 이상 낮다고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명확한 메시지와 경계를 가진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정작 본인 이미지는 딱딱하게 보일 수 있지만 앞에 소개한 건강 악화에서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수준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대 이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회사원이 상사의 무리한 야근 요구를 매번 들어주다 보니 결국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는 자신의 업무 시간과 개인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며 부장님, 늦어도 8시 이후로는 저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오늘 요청하신 업무는 내일 출근해서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경수 씨는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 단호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사가 불만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태도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이건 제게 중요한 일이니 신중히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또는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는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한 경계는 오히려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기준을 존중하게 되고 당신 역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너무 매몰차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나 자신의 스트레스는 줄이고 남들에게는 더욱 명확하고 높은 인상을 심어주어 모두에게 이득인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나친 절약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우리는 타인의 칭찬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친절과 적절한 경계를 세우며 균형을 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고 헌신적인 희생은 오히려 삶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나 자신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열쇠는 외부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습니다.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치 있게 사용하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선택을 할 때 더 풍요롭고 존중받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노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 6가지 행동들을 습관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런 변화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다이어리나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나 자신을 존중하며 행동한 순간이나 그렇지 못했던 순간을 기록해보세요. 오늘 내가 세운 기준을 지켰는가? 내 의견을 명확히 전달했는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또 글쓰기를 통해 마음속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친절을 베푼 일이 과연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했는지 적어보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또 하나 작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자신을 위한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오늘은 나를 위한 칭찬을 하나 해보자. 오늘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해보자. 또는 오늘은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를 글로 써보자.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정하고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더 당당하고 존중받는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거인의 가르침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에서 공감하거나 실천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기록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도움으로 다가갈 겁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당당한 하루 보내시고 응원합니다.